미안하다. 야, 박동주. 나는 사람을 죽였다.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.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까불고 있어. 네, 내 딸 서영이에서 국민 남편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죠. 이상윤 씨가 이번엔 마성의 매력을 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. 이상윤 씨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뉴스 채널은 어떻게 처음이신 건가요? 네, 처음입니다. 네.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. 긴장되십니까? 네. 뉴스 평소에 좀 보시나요? 아, 예, 그럼요. 네. 주로 어떤 시간대 보시나요? 저녁 시간에 아무래도 네. 네, 메인 뉴스 위주로 보죠. 뉴스나이트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가끔 네,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공감특구 스튜디오에 봄을 맞아서 이렇게 훈남을 모셨는데요. 이번에 이상윤 씨가 마성의 매력을 안고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어떤 작품인가요? 영화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인데요. 네. 글쎄요, 마성의 매력을 안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. 굉장히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소재를 다룬 영화고요. 깜짝 놀랄 만한 반전도 준비한 굉장히 재밌는 영화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네, 시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. 최근에 사실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. 그 정신병원에 어찌 보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감금할 수 있는 예.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그 정신보건법 그 부분에 대한 소재를 갖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예. 그런 영화입니다. 거기서 어떤 역할이신가요? 이제 극 중에 그렇게 한 낮에 영문도 모른 채로 이렇게 납치돼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여인이 있어요. 강수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네. 사연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나가는 시사 프로 PD 역할을 맡았습니다. PD이자 프로그램 또 진행도 예, 하시는 진행도 거고요. 하고요. 예. 네.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달콤하고 네. 따뜻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셨는데 네네네. 이번에 시사 프로그램 PD라고 하면은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르겠네요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깔려있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.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 따뜻한 느낌, 따뜻함을 항상 기본으로 그 베이스로 하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좀 더 냉철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물론 그 여인의 어떤 억울한 사연, 진실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프로를 좀 이렇게 잘 만들고자 하는 네. 욕심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지닌 인물을 네. 연기했습니다.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이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이상윤 네. 씨가 진행하면 또 여심을 녹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글쎄요. 드는데요. 오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잠시. 한번 해볼까요? 네, 잠시 좀 보여주시죠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1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병주 경찰서장 피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강 서장의 살해 용의자로 현장에서 강모 씨가 체포됐는데요. 이 사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시작은 같은 날 일어난 시내 한 정신병원의 화재 사고입니다. 강 씨는 체포 당시 자신이 이 정신병원에 납치,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저희 제작진도 강 씨의 입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과연 강 씨가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경찰서장 살인 사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네. 저희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좀 걱정은 드는데요. 아유, 해보시니까 아닙니다. 어떠셨습니까? 저희 글쎄요. 스튜디오에서. 사실은 영화 촬영 때 촬영을 사실 했던 장면인데 네. 진짜 보도국에서 이 보도국 이 분들과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 하려니 굉장히 쑥스럽네요.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. 오디오 톤이나 이런 비디오는 뭐 물론 훌륭하시지만요. 네. 또 리딩도 상당히 좀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번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? 글쎄요, 그 PD 역할을 생각할 때 좀 롤 모델로 삼은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예. 누굴까요? 네, 김상중 선배님의 그것이 알고 모습을 싶다. 예. 좀 이미지화해서 예. 예. 아까 눈빛이 좀 비슷하셨어요. 아, 그런가요?
무서웠나요? 아닙니다. 진지하셨습니다, 정말. 알겠습니다. 시사 프로그램 PD가 진짜 된다면 꼭 네. 취재하고 싶은 뭐 사건이나 그런 게 있나요? 어떤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그 제작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 스태프들이나 많은 연기자들에게 이제 이 금액이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. 네.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그 제작사는 다음에 뭔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제작을 하기도 해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파헤쳐서 네.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불이익을 주면서도 다시 뭔가 그런 속에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응징까지. 좀, 예. 응징이랄까 아니면 예. 오히려 그들에게 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. 문득 드네요. 함께 출연하신 배우가 강혜원 씨잖아요. 네네네. 목숨 같은 영화다.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데요. 강혜원 씨 어떤 역할을 맡은 건가요, 여기서? 강혜원 씨가 예. 이제 사실은 영화적 장치로 조금은 실제 정신병원보다는 과장이 많이 됐는데 좀 많이 괴로움을 겪고 네. 그 안에서 좀 힘든 정신적 좀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굉장히 아마 심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.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갇힌 곳에서 연기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.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. 강혜원 씨에게는 목숨 같은 영화면 이상윤 씨에게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? 제가 관객이 돼서 본다면이라고 가정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던 뭐 제가 연기자지만 네. 한편으로는 함께 그 이야기를 구성해 보려고 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네. 내 딸 서영이가 상당히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잖아요. 그쵸, 이상윤 그쵸. 씨 그 필모그래피에는 어떤 의미의 작품일까요? 그래서 저를 제일 먼저 가장 널리 예. 알린 작품이 아닐까 싶고 저에게 참 과분하게도 이 국민이라는 예. 수식어가 들어간 국민 남편. 네, 그런 국민 사위. 네, 그런 호칭을 네. 안겨다 준 굉장히 감사한 작품이죠. 네. 네. 두 번째 20살에서는 또 까칠한 교수 역할로 네.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네네.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면요. 네. 여배우복이 참 많으세요. 정말 아름다운 배우들하고 자꾸 이보영 씨, 최재우 씨, 네, 예. 연기 너무 이번에 잘하시고. 또 강혜원 씨. 네. 예.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여배우를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한 꼽으시겠어요? 명만요? 딱 한 명 꼽으셔야 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. 글쎄요, 뭐 다 다른 느낌으로 사실은 호흡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꼽으면 분명히 나머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네. 하실 것 같은데. 그런 정치적인 대답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. 예. 글쎄요. 참 되게 잘 맞았는데 작품이 그렇게 어찌 보면 잘 되질 않아서 좀 아쉬웠던 작품이 있었어요. 그 어떤 거였죠? 공근영 씨랑 같이 했던 작품인데 예. 이 작품이 사실은 근영 씨랑은 정말 처음 촬영을 할 때부터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예. 저보다 사실은 연하고 그렇죠. 하긴 하지만 연기 경력은 저보다 훨씬 많았고 훨씬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거에 반해 예. 작품이 그만큼의 결과를 맺지는 못해서 사실 좀 아쉬웠던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 근영 씨가 생각이 나네요. 네. 문근영 씨 기분 좋겠네요. 이 인터뷰 보면. 서울대를 졸업한 배우라는 수식어가 이상윤 씨에게는 기분 좋은 수식어인가요? 아니면 떼버리고 싶은 수식어인가요? 감사한 얘기죠. 근데 글쎄요. 그 부분으로 저를 좀 제안해서 보신다면 네. 이제 연기자로서는 좀 깨 나가야 될 숙제인 거고
또 그냥 인간적으로 좀 좋은 의미로 그걸 봐주신다면 예. 감사한 수식어죠. 근데 사실은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떨쳐내야겠다, 예.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은 갖고 있지 않아요.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거군요. 네. 네.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계속 버리려고 하는데 네. 그게 되게 남들은 어리석은 얻고 짓이라는 싶어도 거. 못 얻는 그런 이미지인데요. 그러니까요. 그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도 예.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부분을 왜 꼭 버리면서 얻으려고 하느냐. 그러다 보면 사실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 네.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네. 그때부터는 사실 그냥 연기자로서 이 이상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연기자로서의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다른 느낌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연기자로서의 믿음을 네. 좀 얻으려고. 예. 이상윤 씨 필모그래피가 보면은 계속 이상윤 씨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네. 또 이상윤 씨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디서 봤더니 할리우드 진출까지 꿈꾼다.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그게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알려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.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의 바람인가 봐요. 아니요.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예. 영어를 회화를 좀 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퍼져버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누군가가 그럼 헐리우드를 꿈꿔서 영어를 공부합니까? 라는 예. 이 질문에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히 헐리우드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고요.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은데 예. 해외에서 뭐 좀 여행 다닐 때 좀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네. 예전에 한번 해외 나갔다가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.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. 네. 할리우드가 아니더라도요. 배우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그냥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좀씩 배워나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시간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지금보다는 더 뭔가 굳건한 배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믿고 보는 그런 배우로 성장해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이번에 날카로운 시사 PD로 이제 변신을 하셨는데 네네. 또 영화 말고도 드라마로도 또 인사하실 거죠? 예. 노력 중입니다. 네. 아직 구체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얘기 중인 건 없지만 네. 향후에 드라마가 됐건 또 이 영화가 개봉돼서 그 이후로 또 영화적인 기회가 많이 오게 예.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좋겠는데 또 영화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을 네. 보여드리고 싶네요. 영화 날 보러 와요. 꼭 보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영화 날 보러 와요를 통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배우 이상윤 씨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